자, 오늘은 뇌 심장 질환과 관련된 특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뇌 관련 질환에 대한 정의를 볼 텐데, 우선 약관상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뇌 출혈 진단비가 있고, 뇌 졸중 진단비가 있고, 뇌 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뇌 출혈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거든요. KCD에 나와 있는 진단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특약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진단을 확정하는 방법이 약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 촬영, CT예요, CT. 자기공명 영상법, 이게 이제 MRI,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 그리고 양전자 방출 단층술,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 척수액 검사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CT, MRI, 뇌혈관 조영술이에요. PET나 스펙트 뇌척수액 검사는 이 검사를 보조하는 검사로 많이 씁니다. CT나 MRI는 많이 찍어 보시니까 이제 아실 거고요.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이제 한글로 써 있는데, 이거는 혈관에 조영제라는 약물을 넣어요. 이게 혈관에 쫙 퍼지거든요. 그때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관이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뇌혈관 조영술이고, 실시간으로 어디 부위가 막혀 있는지 그런 걸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위의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 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도 이 진단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사망해서 이런 검사를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겠죠. 뇌혈관 질환의 유형별 비율을 한번 보시죠. 뇌출혈 진단이 전체 뇌혈관 질환 100%로 보면은 뇌출혈 진단은 9.4%밖에 안 됩니다. 뇌출혈 진단비는 그래서 보험료가 싼 거예요. 뇌출혈이 생기면은 3분의 1은 사망을 하고, 3분의 1은 장애가 남고, 3분의 1은 운이 좋게도 경미한 이제 후유증만 남기고 생존을 하세요. 그래서 뇌출혈이 가장 치명적인 진단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뇌졸중은 64.2%나 차지를 하고 있네요. 뇌졸중은 뇌출혈을 일단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이라는 질환까지 포함이 됩니다. 진단 코드로 보면은 뇌출혈은 I60부터 I62까지 이 세 가지 병명에 대한 진단이 뇌출혈이고요. 그리고 뇌졸중은 뇌출혈 이 세 가지에다가 뇌경색증,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뇌경색이 뭐냐면,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뇌경색은 혈관이 터지진 않고 죽상경화나 동맥경화 같은 걸로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뇌혈관이 좁아지면은 그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이 못 되겠죠. 그러면 그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해당 그 뇌 부위가 예를 들어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다든지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위에 따라서 몸에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경색이다. 나머지 뇌혈관 질환은 경동맥 협착이라든지 대뇌동맥 협착, 뇌혈관 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뇌출혈, 뇌경색까지 가기 전에 이 뇌혈관 질환, 폐쇄 및 협착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너무 협착이 경미하고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의사는 I66이나 I67, I65 이런 코드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단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그러면 보험사는 조사를 해서 협착이 거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코드가 맞느냐라면서 보험금을 이제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에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검사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고객님 만났을 때 보장 분석을 했을 때 뇌출혈 진단비만 들어있다. 그러면 고객님,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에서 9.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치명적이긴 하지만 발병률이 저렇게 낮은데 이거 가지고는 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강검진이 발달해서 뇌출혈로 가기 전에 이미 미리미리 다 발견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을 권유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생명보험사에는 뇌졸중 진단비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험 설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 출혈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코드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S코드. 여기는 다 I코드였죠? 근데 S코드로 두 개의 손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외상인 거예요. 뭐 교통사고나 뭐 낙상사고나 이랬을 때 생기는 그런 진단인데, 요거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보험금을 안 줍니다. 외상이 원인이다, 상해가 원인이다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도 이제 분쟁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길 가다가 넘어졌다, 머리를 이제 땅에 부딪혔다 하면은 의사가 이제 S코드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거 외상이 원인이다, 보험금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다는 것은 이미 뇌출혈이 와서 넘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저런 혈관질환 진단비는 질병이 원인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뇌출혈 진단비를 자세히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보면 가장 이제 밖에 이제 두피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개골, 경막, 경질막, 그 아래가 이제 지주막, 연질막, 연막, 대뇌, 피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I60이 거미막하 출혈이잖아요. 거미막이라는 데가 이 지주막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지주막 하,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는 이렇게 미세 혈관이 엄청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동맥과 정맥이 흐르고 있어요. 거미막하 출혈은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출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내내 출혈, 두 개내 출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이 경막 위쪽에 경막상 출혈이 많아요. 질병으로 출혈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로 이 지주막 여기에서 출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이제 케바케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말씀드렸죠. 뇌경색은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뇌혈관 혈액이 공급이 못해가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히 공급이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뇌경색인 거고요. 뇌경색에는 무슨 동맥의 폐쇄 및 협착 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진단비를 줄 수가 있어요. 뇌경색은 혈액이 공급이 못해가지고 뇌세포가 죽는 병이고요. 무슨 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는 것은 일단 뇌세포가 죽지는 않았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 동맥들이 폐쇄, 완전히 막혔다는 뜻이고, 협착이 있다는 것은 좁아졌다는 뜻이거든요. 뇌세포가 죽지 않아도 영상에서 폐쇄 및 협착이 발견이 되면 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혈관은 엄청 많이 있어요. 저렇게 많은 혈관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진짜 검진이 엄청 해상도가 높아서 작은 혈관의 협착까지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혈관에서 협착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증상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작은 미세 혈관들 협착이 생기면 아무 증상이 없어요. 단순히 거기가 이제 막힌 것만 영상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험회사도 안 주려고 어떻게든 조사가 나오는 거죠. 내 혈관 질환 진단비 대표적인 진단이 동맥류, 죽상경화증, 모야모야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맥류는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거, 꽈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고객들이 가끔 나 병원 다녀왔는데 뇌에 무슨 꽈리가 있다고 하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바로 뇌동맥류라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죽상경화증, 혈관에 쌓이는 찌꺼기거든요. 죽상경화, 죽상경화반, 플라크 이렇게 불리거든요. 저렇게 쌓이다 보면은 혈관이 이제 많이 좁아지고 몇 프로 좁아지고 50% 좁아지고 60% 좁아지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소견을 내줘요. 그러면서 대뇌 죽상경화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줍니다. 아직은 다 막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어떠한 증상은 발생은 안 돼요. 영상에서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이라고 또 I67.9로 받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뇌혈관에는 이렇게 굵은 동맥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소혈관들이, 미세혈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혈관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걸로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많이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분쟁 사례로 봅시다. 일단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한 피보험자가 이제 2차례 입원을 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타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이래요.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뇌경색증은 뇌혈관의 지속적인 폐색, 협착, 혈전증, 색전증 등으로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여 신경학적 증상, 뇌세포가 죽으면은 신체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다 신경학적 증상인 겁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진료 기록상 단순히 두통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뇌경색증이 아니다라고 보험사는 본 거예요. 근데 약관을 봅시다. 일단은 I63 진단 코드를 받았죠. 그러면 뇌경색증이니까 최소 뇌졸중 진단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진단은 뇌졸중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여러한 검사를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약관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러한 검사에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력 신경학적 검진이 뭐냐면 병력, 이 사람이 뇌혈관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게 과거력이 있었습니까? 하고 이제 의사가 병력에 대한 거를 물어보겠죠. 그게 이제 병력 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경학적 검진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떤 마비가 발생했어요. 그럼 마비가 왜 발생했는지 신경 검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함께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보험회사는 이 신경학적 검사에서 언어장애나 시야장애, 어지러움, 의식 손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못 준다. 단순히 두통밖에 없었다. 그래서 못 준다라고 했었던 건인데 이 법원에서는 뇌조직 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라고만 써 있지 여기서 이상 소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줘라고 했던 건이에요. 이거를 제가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주장이 이거예요.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 한쪽이 마비되거나 언어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증상이 전혀 없이 뇌경색 진단만 있는 거는 우리는 못 줍니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법원은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뭐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분쟁이 엄청 많이 생겨요. 뇌졸중 진단비를 이제 가입을 2007년도에 했는데 두통이나 어지러움, 이제 말이 꼬이는 증상으로 MRI 검사를 했고 신부 뇌내 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뇌출혈이 해면상 혈관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해면상 혈관종이 뭐냐면 이거는 혈관 기형의 일종이에요. 뇌혈관에서도 이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부위가 있어요. 교차되는 부위에 이렇게 스펀지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종양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혈액 공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출혈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양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뇌 안에 있다고 해서 저것이 뇌출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의사들은 이 혈관종 피막을 뚫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출혈은 이 종양 안에서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다수의 의사들은 해면상 혈관 종양 내부에 나타난 출혈도 뇌출혈에 해당한다라고 소견을 해요.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뭐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해면상 혈관 정도 고객들이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뇌출혈 진단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